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1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뭐 새벽에 일어나서 본 건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일찍 자서 나중에 그 프레스 릴리즈를 따로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프레스 릴리즈 보고 또 정리된 내용들 뉴스 기사들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저거 보니까 기분 좋게 또 가다가 네,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의 얘기에 또 시장이 이제 또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어제 일단 시장 보시면 다우가 1.55%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2.5%,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3.36%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업종별로도 보시면 11개 전업종이 모두 빠졌습니다. IT가 한 3.47%, 자유소비재가 3.79%,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한 3%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그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고 어제는 러셀 2000 이 지수도 3.36으로 좀 큰 폭으로 빠졌네요. 네,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쪽은 어제 좀 다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FTSE 100 같은 경우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대체로 한 1%를 좀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아마 구연적으로 오늘 네, 한 1.5% 정도씩 이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나스닥은 마이너스 0.48로 네, 또 마이너스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우는 플러스 11.91% 여전히 상승을 큰 폭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섹터가 다 빠졌네요, 어제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업종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한 6bp 정도 오르면서 4.1%로 마감을 했고요. 또 2년물도 어제 8bp 또 상승하면서 4.6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112.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유가나 천연가스, 뭐 구리 뭐 이런 부분도 다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원자재 가격도 이제 빠져야 되는데 어제는 특이하게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유가도 다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요인 좀 살펴보시면은 유가가 어제 한 1.8%, 천연가스 한 9.7%, 그리고 이 네덜란드 TTF 가스도 한 8.3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계속 있었던 이슈입니다. 뭐 이란이 48시간 내에 뭐 사우디를 공격한다. 뭐 이런 전쟁 이런 공격 이슈가 있었고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고요? 방금 뭐라고요? 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잘 이슈만 있었는데 그런 좀 이슈들이 있고요. 전체 그런 얘기가 아니면 이 원자재 가격이 달러 인덱스도 어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달러 인덱스하고도 거꾸로 가는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EIA, 이 에너지 정보청에서 주간으로 발표를 해줍니다. 주간으로 발표를 해주는 원유 재고가 311.5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가 2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감소를 했고요. 또 전략 비축유가 1984년 이후로 처음으로 4억 배럴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에 또 어제 유가가 조금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FMC 회의록인데 이 부분은 우리 최상무님이 또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네. 그러면 뭐 페드워치 결과만 페드워치 결과 좀 보시면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한 57%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75bp 인상 확률이 한 43% 정도 됩니다. 내년 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한 50%,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한 44% 정도 되면서 최종 금리가 한 5%에서 5.25%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종 금리가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원래는 뭐 4.75에서 한 5.0이었다가 내년 하반기로 가면 이게 다시 뭐 4.25, 4 이런 식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가 또 오히려 빠지면서 최종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걸로 기대를 했다가 어제는 이제 최종 금리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네. 네, 속도 조절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종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에 큰 폭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놀래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최 상무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FOMC 일정을 좀 보시면은 같이 적어놨는데 내년 2월 달,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CME 페드 워치에서도 내년 일정 같이 좀 얘기를 해주는데 내년 11월 달에 25bp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5%에서 5.25%까지 찍었다가 내년 11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해서 예상이 되는 최종 금리가 인하가 된 금리가 4.75에서 5% 이렇게 될 확률이 한 33%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 CME 페드 와치에서는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이 ADP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인데 10월 달에 23.9만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 19.5만 명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 19.2만 명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쪽 보시면 레저 및 접객업 등에서 한 21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역, 운송, 유틸리티 이쪽에서 한 8.4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비스 쪽에서 총 한 24.7만 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지만 반면에 제조업 쪽에서는 한 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민간 분야 임금 상승률이 7.7%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특히 레저 그리고 접객업 쪽에서도 전년 대비 12.2% 임금 상승이 크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ADP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주도하는 이 수요 파괴 초기 신호를 보고 있지만 이는 노동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의사록 여기서도 뭐 임금 상승률 또한 임금 상승률이 잠시만 네, 임금 상승이 7.7%라고. 네, 7.7% 이렇게 올랐었다라고 여기 ADP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었던 임금 상승이 인플레를 야기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이 컨센서스도 약간 소폭 증가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네. 많이 좋아진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서비스 쪽에서 많이 고용이 됐고 제조업은 좀 네. 줄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쪽으로 보시면은 어제 빅테크 쪽 다 일제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대체로 한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4.8, 테슬라 마이너스 5.6, 그리고 넷플릭스 한 마이너스 4.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22개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다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변동성이 심했었고요. 뭐 장중에 나스닥이 한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다가 변동성 심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 쪽으로 보시면 금융, 뭐 반도체, 리오프닝, 뭐 에너지나 자동차,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대체로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금융 같은 경우에 JP모간이 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냥 0.92% 예, 네. 소폭 하락으로 그쳤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3%, 웰스파고 0.15%.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일반 소매금융 거죠. 소매금융은 뭐 금리가 올라갈수록 뭐 좋은 거니까 물론 이제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금융이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유가가 올라가고 했는데도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마이너스 2%씩 빠졌네요. 엑소모빌이 어제 한 2% 빠졌고요. 쉐브론도 2%, 옥시덴탈 마이너스 3.66%, 이오지 마이너스 0.5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다 하락을 해서 같이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장이다. 네. 한마디로 그렇게 보이네요.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꽤 좀 합리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연준에 약간 이제 피벗을 기대했다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망 매물이 그냥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필수 소비재도 좀 빠졌네요. 네, 필수 소비재 월마트가 마이너스 0.66, 그리고 P&G 마이너스 1.44, 코카콜라 마이너스 1.3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또 코스트코가 어제 한 3.3%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으로 보이는 게 1112 정도가 네. 플러스 0.68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리오프닝 주식들도 많이 빠졌네요, 사실. 네. 한 CCL도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델타도 마이너스 한 4.7%, 라스베가스 샌즈 마이너스 1.2%, 에어비앤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둔화세를 좀 보인다. 가이던스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마이너스 한 13.43% 에어비앤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금리에 민감한 그런 장치 산업이라든지 산업재 쪽도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리오프닝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름하고 금리 이 부분에 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제 4.67% 그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도 한 2%씩 다 빠졌고 리비안 같은 성장주가 이제 5.85% 이제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일단 이제 페드의 피보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약간 소폭 반등을 보이던 성장주들이 다시 이제 다 상승분을 토해내는 이런 모습이고 최근에 강했던 다우 지수에 구성된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5.6%로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약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번스타인의 이 토니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으로는 언더퍼폼 그리고 목표가 $150 제시를 하면서 다운사이드 한 34%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분기당 그 소프트웨어 매출 FSD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290밀리언 분기별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한 1.3% 수준인데 약간 현재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강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살 때 이 FSD 서비스를 같이 옵션을 추가하면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월별로 구독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려면 또 가격을 뭐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렇게 낮추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중국 매장 폐쇄 이 얘기는 뭐죠? 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봤는데 일단 테슬라가 1호 중국 매장을 폐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이런 전략을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특징 종목으로 퀄컴이 어제 한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7%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EPS는 3.13달러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대체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전 이익률이 한 36% 그리고 순이익률이 31%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 QCT와 QTL로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설계, 공급, 이래서 칩 관련된 쪽인데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를 했지만 QTL, 통신 관련 이런 라이센스 쪽에서는 전년 대비 한 8%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전체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QCT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수요 둔화와 공급난 해소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재고가 급증을 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올해 판매가 한 자릿수 이렇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회계년도로 1분기 23년 가이던스가 매출의 9.2에서 10빌리언 달러인데 컨센을 크게 하회를 했고요. EPS도
2.25달러에서 2.45달러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3.42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도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한 내용만 보면 와 이렇게 너무 잘했는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가이던스가 일단 큰 폭으로 이제 하회를 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런 컨센을 제시해준 가이던스에 의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또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뭐 또 70% 이상 또 상회를 하면서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이던스 때문에 이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면 항상 미국의 기업들이 거의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순이익률이 31%나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3.5 빌리언 달러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퀄컴의 주가가 조금 부진을 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익률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순이익률이 31% 그리고 이번에 매출도 22% 증가 그리고 순이익률도 뭐 요 QCT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QCT는 플러스 28% 증가 이런 거 보면 현재까지는 상당히 경영을 잘해왔다. 네, 영업을 잘해왔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또 말씀드릴 거는 내일 그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실업률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고요. 또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해주는 비농업 고용 지수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고요. 뭐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뭐 실업률 그리고 그 평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계속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실업률은 유로존입니다. 그렇죠. 네, 유로존 쪽이 6.6%인데 미국 쪽은 한 3.5%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3.6이었는데 실업률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부터 이제 실업률이 스물스물 막 올라가면서 네. 경제가 조금씩 이제 크랙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고용도 훨씬 좋게 나오고, 네, 실업률도 너무 낮은 상황이고, 기업들 실적 발표를 봐도 상당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페드는 왜 저렇게 금리를 빨리 낮춰지지 않고 빨리 멈추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시장을 보냐면 그동안에 2년 동안에는 코비드-19이라고 걔네들은 얘기하죠. 코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 이 코비드와의 전쟁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 코비드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집단 면역이 되고 많이들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소비를 하러 몰려 나오다 보면 최근에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나 이제 원자재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핵심 지역에서 전쟁이 나다 보니까 올 초부터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페드가 이 부분을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물가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런 엄청난 물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 통제할 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10명 이상, 10명 이하, 8명, 4명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나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식당, 극장, 이런 쪽 야외, 그런 레저, 호텔 이런 데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했던 것처럼 지금 페드가 봤을 때는 제롬 파월이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낮춰주면 이제 금리를 상승하는 걸 멈춰
하면서 또 우르르 몰려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 지표나 이런 걸 보면 언제든지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렇죠. 주식시장도 금리가 멈출 거다라는 기대만 하면 확 뛰쳐나오려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가격을 지금 억지로 이제 페드가 눌러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눌러줘야 되냐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때문에 여기서 주가마저도 좋으면 사람들이 또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물가 상황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은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데 계속 페드가 이렇게 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주식시장이 보면 이제 그만 이제 풀어주나 했다가 제롬 파월이 아직은 하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모습들이 딱 2년 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야 돼? 이런 모습인데 결국은 그 통제가 결국은 바이러스에 의한 심각한 데미지,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5에서 뭐 5.25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페드가 얘기하는 중립금리라는 게 중립금리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뭐가 중립금리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이 지금 정도의 수준의 금리면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경기를 너무 침체시키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온도.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 정도로 이제 평안한 그 정도의 금리를 이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립금리를 훨씬 넘어서면서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는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너무 낮춰보면 이제 물가가 저런 식으로 그동안에 튀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중립금리 근처에 이제 다 왔거든요. 이 온 상황에서 5%까지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중립금리를 훨씬 넘어서면서 경제를 크게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페드의 피벗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까지 5에서 5.25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 제 생각이 맞다면 시장이 그렇게 또 반영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풀미에서 우리 최정문님하고 좀 더 다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